자, 2부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공주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수업 때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장면을 좀 얘기해 보자면 학생들이 사실과 진실의 차이가 뭐냐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예시로 드는 게 손바닥이 마주치면은 소리가 난다. 이렇게 특정한 사실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사실이고 진실은 가치 판단이 담긴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그러면서 바로 장면이 전환돼. 경찰서 장면으로.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말하는 건 그런 거지. 사실과 진실은 같은 게 아니다. 겉으로 보이는 사실과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그 당사자들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달리 받아들일 수 있는 진실은 다른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경찰서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지. 막 휴대폰을 형사가 주인공 항공주에게 들이대면서 너 이 애들 알지 않냐고, 얘네들 되게 뭐 나쁜 애들이고 뭐 이런 거 알지 않냐고, 왜 우리에게 진술을 안 해주냐고. 그러면서 중간에 동료 형사는 어린 년 두 년이 동네에 망신시키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주인공은 굉장히 위축된 모습 보이고 뭐 이런 씬이 나오지. 거기에서 만약에 진술을 갖다가 그 사람들한테 술술 불었다면은 난 거기에서 더 분노를 느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때 당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정황상은 그런 거 있잖아. 전담으로 마크하는, 여기서부터 부재가 나타나는 거지. 그 피해자가 당함에 있어가지고, 아까 전에 내가 의사 얘기도 했잖아. 남자 의사인지 여자 의사인지.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 뭐 노골적으로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몇 명한테 당했는데, 그러면 그거를 얘기하고 싶겠냐고. 걔가 수치심 같은 거를 너무 많이 느낀 그 상황에서 차라리 이제 좀 전담 마크하는 여자 상담 선생님이라든가 그런 분을 좀 붙여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장면인데, 근데 그 사실 진짜 사건에서도 그 여자애가 진술을 그렇게 많이 못했다는 이유가, 야 걔네가 뭐 어디서부터 만졌어, 뭐 어떻게 당한 거였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노골적으로 물어봤다는 거지. 그런 것 때문에 또 이제 거기에서 분개심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 근데 그게 현실이거든. 사실과 진실을 얘기를 했지만, 근데 그 영화가 얘기해 주는 게, 나는 그거는 재구성이라고 보지는 않아. 지금 딱 얘기를 해주는 게, 그 사람들은 또 그런 게 좀 있잖아. 좀 빨리 해결하고 싶고 좀 이런 것도 좀 귀찮으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얘네 둘이 고치덩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여실히 드러난 것 같아.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하는 그런 귀찮아,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져. 그리고 사실과 진실이란 키워드는 이 영화 전체를 좀 꿰뚫는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팩트라는 거는 선택하기 나름이잖아. 선별적으로. 뭐 사진 같은 경우도 사진의 일부분만 보여주면 그게 잘못된 사진이 아니잖아. 왜곡된 게 아니고. 근데 사진 전체를 보는 거랑은 완전히 인상과 느낌과 감정이 다를 수밖에 없지. 그치. 그런 것처럼 사실은, 그리고 팩트는 이렇게 선택될 수 있는 데 반해서 진실은 당사자에게 있어서 선택될 수 있는 게 아니지.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으로 표현을 할 수는 있는 게 아니고, 뭐 그런 차이를 계속 영화에서 강조를 하는 것 같아. 나는 이 영화에서 그 진실과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를 선생님이 수업할 때 얘기했다는 게 굉장히 영리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그 예시로 들어주는 것도 손바닥이 마주치면 소리가 나요 이거잖아. 근데 그 바로 뒤에 형사들이 얘기하는 뉘앙스가 딱 그거 아니야. 정말 절묘하지.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감독이 하고 싶은 얘기를 공주가 했다든지 아니면은 경찰서의 그 경찰이 했다든지 그 남자 선생님이 했다든지 그치. 아니면은 그 선생님의 엄마가 했다든지 하면은 굉장히 질박하지 그러면. 그리고 투박하지. 되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면은 영상으로 보여주던가 굳이 이렇게 말로 해서 너무 자기 하고 싶은 노골적이다. 얘기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알려주나 싶은데 선생님의 함으로써 뭔가 권위를 갖게 되는 거지. 변하지 않는 법칙이다, 진리다, 약간 이런 느낌? 그거를 영화에서 심어주니까 더 거부감 없이 잘 받아들이고 퀄리티를 높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과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이 바로 편의점 씬인데 이게 첫 과거 회상이지. 편의점에서 남자 친구지, 남자 사람 친구 동윤이라는 애가 편의점 와가지고, 편의점 주인 아들인 것 같은데 막 물건 막 자기가 마음대로 꺼내간 다음에 되게 급한 눈치로 편의점 나가고 공주한테 화내기도 하고, 그리고 나가가지고 다른 애들에게 뭔가 위압당하는 분위기고, 이런 걸 보여주지. 그 편의점 씬에서 보면은 공주 얘가 일을 좀 잘했나 봐. 그 주인 아저씨가 이렇게 오전 타임도 준다고 막. 막 잘 해주려고 하는 거 보면 짝석하고 잘하던 애인가 봐.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중학교 때인 거지? 이게 고등학교 때인 건가? 고등학교 배경. 그러면 실제 사건은 중학교일 거야. 실제는 중학교. 실제 사건은 여중생을 고등학생들이 한 경우고. 그 고등학생인데 편의점 알바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 가정 환경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상 어느 정도 가정 배경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기도 했었어. 그냥 지옥하게 평범한 그
가난한 애가 뭐 일상에 그렇게 이제 생활하고 있었다. 그것만 잠깐 나온 거지. 일단은. 야무진 구석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 씬이 나오는데 학교에서 뭐 자살하게 되는 친구랑 막 뭐 얘기하다가 막 집에 막 놀러 간다 뭐 사랑해 맞아, 공시하라 맞아. 막 이러면서 그랬던 거기. 장면이 잠깐 나오는데 그 장면과 동시에 이제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 애들의 걔네들이 음악실에 들어가지고 연습하는 이런 장면 보는 것도 나오고 그런 식으로 시간관념이라든가 뭐 좀 영화를 정교하게 못 보는 관객은 헷갈릴 수 있게끔 이 장면하고 이 장면이 그냥 동시에 있는 사건인 건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을 만큼 좀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놨지. 거기서 하나가 이제 현실에서 적응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자기가 물에 빠졌을 때 살려는 의지가 있으면은 살아보려고 수영을 배우는 건지 얘가 체육 특기생으로 온 거잖아 지금 고등학교에. 그래서 얘가 수영을 배워서 난 특기생이다 뭐 이런 거 보여주려고 한 거지. 엄청 수영을 열심히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와중에서 이제 현재 친해지려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막 도와주려고 하고 친해지려고 하는 장면도 나오고 이런 거랑 대비된 거를 봤을 때 어땠을지. 감이 있는 관객이면은 수영장에서 의문을 품지 않았을까? 저 수영장 씬을 왜 넣었지? 감독이 생각 없이 넣었진 않았을 텐데 이 러닝타임까지 보여준 걸 보면은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이제 동물병원에 찾아가게 되죠. 그 친구한테 스마트폰 지도해달라고 하고 진짜 싸가지 없게 굴어. 편의점에서 주인 아저씨한테 싹싹하게 하겠다라고 완전 달라. 그리고 엄마를 찾아갔더니 엄마는 뭐 담배 태우면서 찾아오지 말라고. 뭐 그러면서 공주는 나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니고 막 이러면서 아쉬워한달까? 이런 장면도 나오고 쟤 애처롭지 엄마가 저기 막 버리려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한 번 보려고 온 건데 너 못 데리고 산다 뭐 이런 김칫국 떠먹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사건은 둘째치고 엄마가 이래 놓으니까 아니 이게 뭔 얘기야?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지. 배경에 대한 문제지 결국에는 그렇게 나왔었던 게 조금 이제 공주가 그냥 우울틱해지지. 전서부터도 계속 우울한 그런 시점들이 너무 많았었는데 거기에서도 잠깐 극대화 됐다가 재혼한 그 집에 찾아가서 행패 부리고 행패 부리고 그냥 확 나가버리는 장면. 깨물고 나가잖아. 어. 난 타이슨인 줄. 입술 깨물었나 깜짝 놀랐어. 그러고 나서 이제 수영장 씬이 또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주신 핸드폰이 막 울리는 장면 나오는데 이때 아빠 전화였나 이게? 아니 아빠 전화가 아니고 그 동윤이 아버지 전화. 그러니까 편의점 주인 전화 예전에. 맞다. 근데 편의점 주인이 이전에 나온 씬에서는 딱히 뭐 별거 없었잖아. 그냥 일 잘하는 거 칭찬해주고 너 오전 타임도 써줘야겠다 이러고. 근데 이 사람의 전화를 거부해. 그리고 좀 충격받는 반응을 보여. 전화를 보더니 뭐 전화 온 게 대수다고. 이쯤 돼서 좀 수상한 게 보이지. 확실히. 어떻게 이 번호를 알아내서 여기까지 전화를 했을까 뭐 이런 느낌도 있고. 자 그다음에 휴대폰 로커에서 그렇게 놀란 다음에 이제 집으로 화면 전환이 됩니다. 과거의 집이죠. 이 화면 전환되는 장면이 상당히 인상 깊은 게 그러니까 휴대폰이 울리는 로커의 문을 이렇게 닫으면서 갑자기 얘가 이래. 그러면서 찬장 문에 손가락 찌인 게 나오지. 그러면서 장면 전환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서 바로 과거 얘기가 나오고 집에 보면은 자기 친구하고 그리고 친구의 남자친구인 동윤이 아까 편의점에서 물건 사면서 깽판 쳤던 그 남자애가 있어. 그리고 얻어 터져 있고 어딘가. 그래서 이거를 친구가 부탁하기도 하고 그리고 공주가 막 치료해주지. 그러면서 공주가 동윤이에게 뭔가 모종의 감정을 느끼는 애정을 품는 듯한 그런 연출이 좀 있어. 맞아. 다 치료해준 다음에 뭔가 좀 어색한 상황 나오니까 혼자 방으로 들어가고. 그런 거를 굉장히 깔끔하게 잘 보여준 것 같아. 그 문이 닫히면서 손가락 끼는 이런 씬으로 장면 전환되는 거 굉장히 자연스럽잖아. 이런 연출이 몇 번 나오지 이후로도. 그리고 나는 이 사건이 뭐 여관에서 뭐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이 극 내에서는 공주네 집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 그래서 아니 어떻게 공주네 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라고 의문을 품을 만한 걸 얘가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공주도 야 그냥 너만 와라. 그런데 남자친구 데려갈게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그거를 원치 않은 상황이었고 당연히 그냥 친구들이니까 데려왔었을 뿐인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무슨 홀리거나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 그 상황을 한편으로 배경을 더 한 번 더 얘기해주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이제 화면이 바뀌어서 이제 음악실에서 노래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자 학생들끼리 이제 중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도 고등학교 때 중창을 해본 사람으로서 이런 노래는 거의 잘 하질 않아. 중창단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미션 스쿨 이제 기독교 학교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노래는 사실 학생들이 하기가 쉽지 않지. 특히 이 노래는 이탈리아 노래고
그 차오 벨라 차오라는 노래인데 이탈리아의 파시즘이 2차 어.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나치즘에 대항하는 노래였는데 노래 가사를 대강 살펴보면 뭐 안녕 내 사랑 안녕이 뭐 눈을 뜨고 일어나 보니 뭐 침략자들이 내 눈앞에 와 있다 라든지 내가 죽으면은 나는 아름다운 꽃이 되겠지 뭐 이런 약간 영화의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가사인데 이따가 맞아. 자세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사실 두 가지였을 것 같아. 공주가 노래 가사를 알고 있었다면은 더 감정이입이 됐을 테고 영화 겉으로 비춰주는 면으로 봤을 때 아 나는 음악을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 음악을 못한다 이런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만드는 그 장치로서 작용했던 것 같은데 그 숨은 내용엔 그런 가사가 있었다는 거를 우리가 안다면 굉장히 소름 돋는 연출이었던 거지. 아, 나는 그랬을 것 같아. 감독이 이제 배우 불러다 놓고 저 노래가 이런 뜻이다. 아, 당연히 몰랐겠지.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다 알아. 일단은 배우도 다 아는데 무심결에 그걸 모르는 척 하면서 그렇게 듣는 걸로 난 그렇게 주문했을 것 같아. 내가 만약에 감독이었었다라면 가사를 몰랐던 걸로. 그러면 그렇지. 알고는 있는데 그냥 연기할 때는 그런 감정을 내보내지는 말고 그냥 솔직히 네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그런 식으로 넘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조금 어중간하게 연기하기? 그런 거 있잖아. 물론 그런 거에서도 물론 풍부하게 잘 감성은 나온 거긴 하지만 난 그렇게 주문했을 것 같아. 하긴 생각해보면 이 내용을 만약에 공주가 극 중에 알고 있는 노래였다면은 어. 극한 트라우마를 보였겠지 또. 근데 거기서 그냥 쓰러지는 게 맞는 거였을 거야. 만약에 쓰러졌겠지. 알았다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침략자들이 내 눈앞에 있고 나는 죽어서 아름다운 꽃이 될 거야. 다 이런 아는 건데 내용인데. 뭐. 근데 이 노래를 들어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잘 모르는 노래일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도 뭔가 멜로디가 클래시컬하고 괜찮지. 노래 들으면서도 서정적이지. 서정적이고 뭔가 신비로운 분위기도 느껴지고. 일단 언어가 이태리 언어니까 익숙하진 않으니까. 몰라. 웬만한 사람들 아니면. 그래서 하여튼 이 공주가 뭐에 관심이 있었는지를 잠깐 보여주는 대목. 영화 보면서 휴식을 갖게 되는 대목이라고 해야 되나. 긴박하게만 달려오니까 이 아이의 피해 상황이나 트라우마만 얘기하면은 너무 고무줄이 팽팽하단 말이야. 그리고 이거를 좀 이렇게 영화니까 좀 이렇게 섞어주는 이야기를 이제 좀 꽈주는 장치가 되기 위해서 음악이라는 소재를 쓰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마트로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학교 수업 끝나고 마트로 가는 거지. 근데 이제 막 난리가 났죠. 엄마가 막 동네 아줌마들이랑 막 싸우고 막 저 터지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경찰도 보면서 보다가 이제 유턴해서 다시 도망가. 맞아. 경찰한테 신고하려고 막 휴대폰 누르고 있는데 경찰서장 도망가고 있고 경찰차 유턴하고 그러니까. 완전 개판 아니야. 여기서 이제 얘기를 좀 듣게 되는데 어머니한테 아니 나는 근데 진짜 이 조여사 관련된 에피소드는 아니 물론 왜 넣었는지는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위선적이고 기만적이고 껍데기 같은 사회가 결국은 항공주 같은 피해자에 낳은 거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 같아. 근데 아무리 봐도 너무 투박하고 좀 한국 드라마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다. 여러 명의 아줌마가 한 명 둘러싸가지고 막 머리끄댕이 잡아당기고 애기 나쁜 년 막 이러면서 아니, 너무 그 영화의 전체적인 그런 정서나 색감과 이런 거 너무 안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 좀. 생뚱맞다. 나 아마도 영화 촬영하면서 이쪽이 제일 비용이 많이 드는 촬영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 수영장 같은 건 새벽에 가면은 그냥 찍을 그치. 수 있잖아.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뭔가 차량 통제도 필요할 거란 말이야. 경찰차도 밀려야 되고. 근데 또 배우들은 많이 나오니까 배우들 돈도 많이 줘야 되고. 배우들 보면 또 연기도 잘해. 연기 잘하는 거 보면은 막 어디 허접한 데서 공수해온 사람들이 아니야. 맞아, 좀 맞아. 경력도 있는 사람들 같아. 맞아. 영화의 블록버스터라고 할 수 있잖아 이 장면. 그랬던 장면이 나오고 이제 다시 집에서 학교에서 이제 마트로 교차되는 시퀀스가 좀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이제 좀 공주의 일상, 새로이 정착하는 일상을 좀 보여주는 거지. 얘가 어떻게 사나. 집에서 이제 막 물건 정리하는 거 나오고 학교 가가지고 수업 듣고 애들하고 어울리고 수영장 가서 수영하고 마트에서 일하고 굉장히 건전하고 뭔가 정상적인 것 같아. 심각한 사건의 피해자일 것 같은 분위기는 없어지고 얘가 뭐 멀쩡히 잘 살 것 같은데 영화는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할 법한. 근데 여기서 이제 감독의 의도가 좀 깔려 있는 거지. 제 길을 이렇게 꿈꾸지만 미래는 그리 밝지 않다. 이거를 앞으로의 내용으로 말해주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음식점 씬에서 성폭행 당하는 씬으로 바뀌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 간격이 진짜 얼마 안 돼. 공주가 엄청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걸 보여주다가 갑자기 성폭행씬이 나와. 성폭행씬도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감독이 좀 조심스럽게 잘 찍지 않았나. 균형을 잘 맞췄지. 너무 적나라하게 외설적이고 선정적으로 보이지 않게 처리는 하면서 그러면서도 피해자의 감정은 충분히 전달할 수 있게끔. 감독 자체가 시선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둬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는 거기서 찍는 거를 전체 시점으로 찍은 거죠. 그냥 제3자의 입장으로서 그냥 관객들이 볼 수 있게끔 누구의 시선대로 따라가지 않잖아. 당하는 사람이나 가해자나 그런 쪽이 아니라 얘네들이 보고 직접 판단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시점에서 직접적인 게 아니라 거의 간접적으로 갔다고 봐야지. 그리고 이 성폭행 씬이 나오기 전에 공주가 그 다른 친구들이 막 사진 찍으려고 그러니까 막 거부하고 굉장히 히스테리 부리는 장면 나오거든. 이거에 대해서 바로 해답을 해주지. 아, 얘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랬구나. 떠올리기 싫은데 자꾸 뇌리에 남아서 좀 짜증이 나는 장면이기도 해. 그러니까 초반에 뭐 선풍기 얘기도 했지만 초반에 또 한 번 더 나왔었고 잠깐이지만 스쳐 지나간 씬으로 나왔었고 이게 내가 알기로는 두 번째일 거야. 그렇게 이제 하면서 사람들한테 각인을 조금이나마 시킨 것 같긴 해. 완전히 팍 들어가게 말고 그냥 스며들게 그냥 그렇게 찍은 것 같아. 근데 이게 참 기분이 안 좋은 씬이긴 한데 너무 잘 찍었어 진짜. 연기도 진짜 잘했고 사람들한테 표현한 거는 뭐 앞서 말했듯이 잘한 정말 균형감과 있게 잘 했어. 이게 정말 무슨 야동 보는 것처럼 안 느끼게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피해자의 감정은 감정대로 살릴 수 있게. 결국 영화지만 사실을 다루는 영화인데 어. 그 장면을 내가 모르지. 그 장소 내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진짜 내가 뭔가 그 장소에 있는 것 같아. 맞아. 남자애가 이렇게 다 바지 벗은 느낌이고 어. 다 막 비틀거리면서 바지 그 옆에 앉아있는 애한테 집어던지고 탁 맞고 화장실 다시 나왔고 다시 강간하는 그런 장면이잖아. 근데 이게 너무 디테일한 데다 너무 사실적이니까 어떻게 이렇게 좀 보면서 너무 충격적인 거지. 여태까지 그 시선이 그런 시선이 아니었다가 그걸 그냥 대놓고 팍 보여주니까 너무 평범하게 잘 찍었지. 그거 너무 놀라운 거야. 아니 이렇구나 이랬구나 이게. 아까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명주하고 4개월 3주 2일 이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영화와 비교할 만큼 정말 잘 묘사된 장면 같아. 4개월 3주 2일 그거. 보는 영화가 아니라 겪는 영화라는 느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신이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애들하고 이제 문제 겪고서 뭐 혼자 집으로 가는데 은혜가 따라오지. 따라와가지고 항공주는 그 문 잠그고 도망가고 근데 거기 문 없거든? 뭐 이러면서 결국에는 제 자리로 돌아와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 은혜가 막 설득을 하잖아. 그러니까 너가 찍은 사진 이런 거 기획사 이런 데 보내면은 너도 좋지 않겠냐고 뭐 어머니도 보시면 좋아할 거고 뭐 근데 항공주가 그러잖아. 그런 거 나는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근데 은혜가 막 아이 그런 게 어딨냐고 하면 하는 거지. 뭐 그러면서 이 서로 가까워지는 장면이 나오잖아. 근데 이게 나중에 장면들과 비교해서 보면은 상당히 좀 섬뜩한 장면이지. 그러니까 항공주는 자기가 왜 그럴 수 없는 상황인지를 말한 거잖아. 근데 은혜는 모르잖아. 너는 나에 대해서 뭘 아는데 이러니까 은혜가 그럼 넌 뭘 아니? 이러잖아. 근데 이게 나중에 영화를 다 보고 나서는 좀 가짜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런 거지. 근데 항공주는 의외로 순순히 따라가는 뭐 이런 게 나오지. 잠깐 재밌는 장면이기도 했어. 거기 막 삐졌다고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도망가려고 문 잠고 갔더니 야 거기 문 없어. 그러니까 다시 또 이렇게 쫄래쫄래 다시 나오는 장면. 귀엽기도 하고 재밌는 장면이기도 했어. 잠깐. 계속 안타까움의 연속이지. 그냥 딱 보면서도. 맞아. 여기서 항공주가 굉장히 억제하고 숨기는 거지. 자기 스스로를. 아무것도 모르고서 저러는 얘기하는 거 아니야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용인해주는 거지. 같은 여자애들끼리라도 그걸 얘기하고 싶겠냐? 그리고 또 얼마 전화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걸 갖다가 대놓고 또 얘기를 터준다거나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찍었잖아 또 방안이라던가 그런 거 찍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트라우마 얘기를 계속 하지만 그거 자체가 완전히 그냥 걔한테는 고문이지 고문. 그냥 일상생활의 고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기간이 그런 거를 한번 당하면은 너무 오래 걸리고 당연히 야 먼저 터놓고 먼저 얘기를 하면은 빨리빨리 해결은 될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걸 꺼내기까지는 그렇게 쉽지가 않단 말이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공주가 지금의 친구와 다시 이제
좀 마음을 터놓는 사이가 돼서 그 친구네 집에서 이제 어. 잠잘면서 이제 얘기도 하게 되는데 뭐 키스는 해봤냐 뭐 몇 어. 명이랑 해봤냐 막 이런 어.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공주가 그래도 은유적으로 얘기는 해요. 43명하고 해봤다고 키스를. 근데 사람은 아니라고. 그럼 뭐냐 그러니까 고릴라 당했다고. 여기서도 이제 나오지. 이후에 쓸 상징들과 미장센들이. 나는 고릴라에서 뭔가 싶었어. 근데 뭐 그냥 강간 가해자들 그냥 고릴라로 뭐 취한 건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상당히 절묘하더라고. 진짜 쓰레기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거기서 또 고릴라라고 한 게.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연락이 닿아서 어. 아버지랑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어. 사인을 대뜸 하라고 그러는데 어. 보면서도 나도 이게 뭔 사인이야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아빠 뭐- 만났으니까 이제 좀 행복을 찾아가나? 일상으로 돌아가나? 약간 이런 실말이었는데 그렇지. 그 전까지 나온 장면들이 워낙 건전했으니. 그래서 사인하라길래 별거 아니겠구나라고 생각은 했지 나도. 그러면서 이제 고깃집 나가면서 돈이 뭐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그런 장면이 나왔지. 이 장면이 수상하다면 수상한 장면이지. 아니 사인하는 게 사실은 좀 나는 유추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아마 이제 그 가해자들 관련한 사인 뭐 이런 자기 권리 포기하는 뭐 이런 거겠지. 그런 거라고밖에 생각이 될 수가 없다고 보고 그와 별개로 이제 이 장면에 대해서 그냥 평하자면은 이 장면을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영화 전체의 격조를 좀 떨어뜨린 장면 아닌가. 아버지 묘사나 이런 게 그냥 정말 너무 뻔하고 클리셰적이고 정말 흔하디 흔한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술 취한 양아치 역할 아니야 그냥. 좀 달랐으면 좋았을 텐데. 뭔가 좀 더 세련되고 좀 이 영화만의 색깔로 이 아버지 묘사 같은 것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너무 좀 쉽게 한 감이 있지 않나. 약간의 아쉬움이 좀 있어. 근데 현실에 너무 그렇게 투박도 얘기했었잖아. 그 저기 드라마에 그 투박한 거라고. 근데 현실도 똑같거든. 어쩔 수 없이 그게 좀 똑같고 쉽게 표현 묘사하는 게 나는 그게 또 옳았다고는 봐. 왜냐하면은 진짜 실제 사건에서도 그랬고 완전히 판단력이 안 되잖아. 아버지라는 인물이 답이 없는 인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찍어서 내보낸 게 물론 어색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으나 난 그렇게 표현한 게 오히려 더 낫다고 봐. 그러니까 개막장이었으면 진짜 개막장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야 되는데 이건 정말 어설픈 개막장이랄까. 좀 그랬어. 그렇게 근데 나온 게 더 나는 자연스럽다는 거지. 그리고 후에 이제 그럴 수도 있어. 다시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부터 이제 그 낌새가 보입니다. 공주네 집인데 남자 학생들이 단체로 와가지고 뭐 생일인데 뭐 한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호치키스 그 타카 가지고 동윤이한테 위협하는 막 그런 장면도 나오면서 이게 왜 트라우마였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때부터 뭔가 일이 시작됐구나라는 게 확실하게 보여주죠. 그게 인상적인 장면이 막 신고하려고 핸드폰으로 경찰에게 빨리 와달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핸드폰 뺏어들면서 충성! 뭐 이러면서 야, 저 누군데요? 뭐 별일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뭐 이러잖아. 얘네들이 경찰과 어느 정도 연계가 있다는 거를 아주 간단한 대사 한마디로 잘 처리해 준 거지. 이제 거기서부터 그게 드러난 거지. 원래는 그러니까 공권력이라는 게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좀 힘을 실어줘야 되잖아. 근데 거기서 완전 무기력하게 빠져버린 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아니 그 한마디로 인해서 풍선 있잖아. 바람 빼는 거 같아. 처지게 만든. 사람의 이기심이라는 게 짱이구나 진짜. 그 장면 하나만 봐도. 난 영화 보면서 그 신고하는 장면에서 신고 되기 직전에 뺏기든가 아니면 막든가 이럴 줄 알았었는데 신고를 다 해. 빨리 와주세요까지 얘기를 해. 근데 그 장면까지 보여준 다음에 그걸 뺏어서 다른 애가 이제 여기 별일 아니니까 뭐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아저씨 막 이렇게 막 경찰을 친한 척 하잖아. 이걸 보면서 감독의 의도가 확실히 드러났다고 봐. 단순한 성폭행물이 아니라 어떤 사회 고발적인 측면을 넣으려고 한 거지 사실은. 더 잔혹한 것 같기도 해. 그 방법을 써가지고. 자, 그 후에 회상에서 넘어가서 공주가 이제 노래하는 영상을 찍은 거를 홈페이지 보여주면서 이제 축하하는 그 장면이 있죠. 여기서 보면은 공주 모습이 옷 꾸민 거 보고 연예인은 연예인이네 이 느낌이 들었어. 뭐 이렇게 사람이 달라져 있냐 이런 느낌이 확 들더라고. 역시 화장이 날개라고. 그러면서 축하 파티 열어주잖아 애들이 막 1차 기획사 뭐 통과 뭐 이러면서 연예 기획사에서 공주 픽업해 가려는 이런 거를 보여주고 애들이 축하해주고 이러면서 질문도 던지잖아. 넌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냐고. 그러니까 공주가 얘기하지. 풀장 완주 진짜 하고 싶다고. 여기서도 인상적인 게 풀장 그거 다 25m 해봤자 다 가면은 벽이라고 막 친구가 그러잖아.
이것도 작품의 어떤 전체적인 스토리를 일깨워주고 일관하는 이런 장면이지. 너 이렇게 발버둥 쳐서 가봤자 그쪽엔 벽이 있을 거라고. 어. 그러네. 그리고 풀장한주라는 것도 사실 의미심장하잖아. 아 얘가 정말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를 계속 보여줬으니까 우연히 나온 한 장면이 아니라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거 계속 보여주다가 이번에는 풀장한주를 꼭 하겠다고 해. 아 그럼 얘가 왜 그러는 걸까? 이거를 생각하게 되지 당연히. 그치. 그 수영복 살 때도 아줌마한테 그 물에 빨리 뜰 수 있나요? 이렇게 어. 물어봤더니 물에 뜨는 어. 거는 그냥 누우면 돼. 앞으로 어. 가는 게 문제지. 어 이 얘기를 맞아 하지. 맞아 맞아. 이것도 되게 중요한 대목 중 하나였던 것 같아. 음. 그런 장면이 나오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이제 선생님의 다급한 전화가 이제 들려옵니다. 이제 아버지랑 접촉했냐? 어떻게 된 거냐?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과거 장면이 잠깐 회상도 되면서 화욱이 자살했던 그 장면이 잠깐 나와요. 이제 정말 파티도 좋게 끝나고 뭔가 생활도 건전하다는 얘기 나오고 물론 과거의 관광 피해 이런 건 있었지만 새 얘가- 삶을 시작할 어. 수 있다. 어. 뭐 이런. 재기할 수 있다.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영화가 보여주다가 갑자기 여기서부터 곤두박질 치지. 선생님이 전화해가지고 야 너 아버지한테 사인했냐고. 아니 그거 사인하면 안 된다고 막 이러면서 뭔가 잘못했다는 걸 보여주잖아. 물론 수상했었고 관객들은 다 눈치를 챘겠지만 그러면서 어떤 재기의 몸부림이나 이런 게 의미 없어진다는 거를 계속 보여주고 그게 연속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들어간 장면이 화옥이의 자살이지. 무대 떠오르는 이런 장면 보여주잖아. 공주가 그 소식 듣고서 나와가지고 충격받는 장면도 나오고 여기서 이제 눈치를 깔 수 있지. 아 얘가 이래서 수영 배우려고 그랬구나. 이래서 뭐 25m 풀장을 완주하려고 그랬구나. 이런 게 이해가 되지 이제. 자살한 장면도 보면은 진짜 현실을 보여주는 느낌이었어. 누가 자살하건 누가 죽건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면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지나가잖아. 거기서 또 일하는 사람들 그냥 평상시 일하듯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 그렇지. 평상시 일에 있었던 그냥 일 중에 하나인 거니까 너무 무심한 눈빛으로 잘 찍어내지 않았나. 그 후에 팬카페를 만들고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기겁하면서 이제 공주가 놀래서 이거 빨리 지우라고 하면서 싸우는 장면이 잠깐 나옵니다. 그걸 보면은 이제 계속 숨기고 싶어 하니까 공주 입장에서 계속 전서부터 얘기하지만 드러날 때가 계속 아니라고 걔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애들이 하나도 모르는 상태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눈으로 진실을 따라갈 때쯤에 이제 공허해지는 상태로 이제 좀 가는 것 같아. 이제 모든 거를 깨닫고 뭐 그런 거. 여기 참 답답한 거는 공주는 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잖아. 자기가 어떻게 이 얘기를 또 해. 물론 이제 좀 더 따지고 들자면은 아 내가 뭔가 이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인터넷에 뭐 신분을 노출할 상황이 아니다. 너희가 자세한 정황을 밝히지 못하겠지만 좀 미안한데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좋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항변을 할 수 있겠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영화적으로 충분히 설명된 것 같아. 영화적으로 장면들을 통해서 정말 끔찍한 상황인 걸 여러 번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떤 그런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닌 거지. 그거에 즉각적이고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걸 충분히 납득시켜줬기 때문에 개연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닌가.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걔가 정신이 지금 있는 상태겠냐고. 정신이 완전 반쯤 나가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겠냐. 그런 거지. 공주의 그 심정이나 감성을 너무나도 잘 얘기해 표현해줬다는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어떤 영화를 만들어도 피해자의 그 감정을 이야기하는 건 되게 조심스러운 거거든. 근데 그 표현 방법에 있어서 정말 잘 섬세하지 않았나. 관객이 충분히 알아들을 만큼. 다만 나는 약간 불만이 있는 게 사실은 얘가 당한 일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끔찍한 일이잖아. 43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게 정말 아무리 세태가 거꾸로 나가는 시대라고 해도 정말 그래. 보기 드문 일이고 그래.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주인공의 내면 심리나 표현이나 이런 게 조금은 덜 암울하다? 너무 생각보다는 좀 밝다? 더 극한으로 가는 느낌이었을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경험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너무 멀쩡하게 그려졌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아무리 이거는 객관적인 시선이라도. 딱 심각하게 왕따 정도 당하고 온 사람 정도의 어떤 감성이지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상황을 겪어온 사람의 자세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했어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 영화에서 좀 피해자의 감정을 이 정도면은 그래도 잘 표현은 했지만 조금 덜하긴 하다. 더 끔찍한 감정이었을 텐데. 그러고 나서 이제 왜 이렇게 홈페이지를 만들고 자기를 그 다른 데 드러내면 안 되는 이유를 바로 다음 장면에서 보여줘. 수업 시간이 되다 말다. 수업하고 있는 중이었어. 수업 시간 중간에 갑자기 그 피해자들의 학부모들이 가해자지, 가해자. 가해자의
우리도 헷갈릴 정도야 이게. 말도 안 나오네 지금. 가해자의 피해자들이 나타나고 뭐 막 봐달라고 뭐 이렇게 막 뭐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수업 시간. 뭐 얼마 받았냐고 막. 어. 그러면서 도망치잖아. 얘가 그러면서 이 장면은 아니지만 나중에 얘기하지. 뭐 왜 제가 잘못한 건데 왜 제가 도망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막. 정말 좀 이 관객들의 의문도 의문대로 충분히 풀어주면서 더 이상 할 말을 없게 만든 장면이 아닌가. 더 이상 질문을 던질 수 없게. 진짜 피고소타는 것 같아. 어. 자기 자식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어. 피해자한테 가서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제대로 된 인간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부모가 당당하니까 지금 이러는 거잖아. 그렇지. 참 이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참. 그러고 나서 이제 제대로 된 그 사건을 회상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회상 장면은 더 끔찍한 게 물론 그 성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찍는 것도 정말 끔찍했을 텐데 그 거실에 학생들이 쫙 앉아 있어갖고 막 다음 차례 하면서 들어가는 그 장면을 보여줘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정말 그 10대 남학생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일상적인 모습들 그걸 보여주지. 얘들에게는 정말 별거 아닌 일인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등장하고 아버지가 왔는데도 한 명 남자를 끌고 가는데도 그 옆에서는 계속 이제 강간을 하고 있는 그런 자기 아들만 데려간 거지. 얘들이 뭘 하든 신경 안 쓰고 정말 할 말이 없는 장면이지 이거는. 그리고 그 장면에서 그 가해자 중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남학생이 고릴라 가면을 쓰고 있다가 그걸 벗으면서 에어컨 쐬면서 막 하는 장면 있잖아. 선풍기 쐬면서. 크게 얘들을 고릴라로 불렀던 이유라는 게 이제 나오는 거지 여기서. 그런 걸 보면 정말 잘 짜긴 했어. 그리고 고장난 선풍을 보면서 하면서 그냥 선풍기 쐰다는 거 자체가 얘는 죄의식도 없다는 느낌인 거니까. 그치. 그냥 하고 나서 덥다 그거잖아. 덥다 그냥 인치렀다 이런 느낌이니까 이게 참 사람들이 할 말을 읽고 벙 찍으면서 이제 보는 거지. 저게 뭔가. 그러고서 이제 보다가 너무 잘 찍었어. 배우 연기 빼고. 난 지금도 생각이 드는데 이 영화 때문에 나도 약간 트라우마가 좀 생기더라고. 무슨 트라우마? 만약에 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애들을 함부로 데려면 안 되는 거구나. 아무리 뭐 그래도. 그리고 남자애들 많은 데 있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 내가 도덕심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 진짜 있구나. 그것도 단체로 무리로.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지. 어떻게 이런 걸 하면서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인 양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그리고 되게 한없이 그 다수 앞에서는 무력한 존재구나. 그런 게 너무나도 많이 느껴지더라고. 이게 만약에 내 여자친구나 내 딸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진짜 이건 타임 투 킬. 모범시민 찍어야지. 죽여버리지 나. 너무 트라우마가 남는 진짜 충격적인 장면인 것 같아. 상상이 더 위험하다고 직접적인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것보다 상상은 끊임없이 사람을 더 미치게 만들잖아. 계속 그런 장면이다 보니까 지금도 정말 생각하기 싫은데 계속 생각이 나서 열받는 것 같아. 너무 잔인했던 장면을 효과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나. 사실 이렇게 얘기하기엔 뭐하지만 좀 하이라이트거든 이 영화에서. 그치. 이 장면을 어떻게 설명하고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관객들이 어떤 마음을 설득력이 갖느냐, 다르지. 관객들이 어떻게 분노할까, 어떻게 이 장면을 이 현실을 받아들이느냐. 근데 여자가 당하는 장면을 진짜 보여줬으면은 어떻게 생각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방법이 나는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을 해. 효과적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그런데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해. 그 주인공의 심정이 저렇게 수많은 애들 앞에서 끔찍하지. 그 후에 집을 다시 떠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죠. 캐리어를 싸고 이제 나가는데 선생님의 엄마가 가지 말라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장면도 있었고 그리고 또 경찰이 엄마한테 지들이 잘못한 게 없으면 이렇게 도망다니지도 않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지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자살을 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제 어차피 사건이 종결된 거 아닌데 당신 피곤하긴 않겠냐고 막 이러니까 조율사도 이제 손을 좀 떼려는 이런 게 보이잖아. 그러면서 공주 나가고 그러면서 그 자살한 친구가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결국 떠나다가 마지막에 그 찜질방 장면이 나오면서 이걸 용서해달라고 동호가 용서해달라는 장면이 있는데 근데 내가 왜 도망다녀야 되냐고 그쪽이 용서를 구하는 건데 왜 내가 도망다녀야 되냐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버지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버지는 다 해결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개소리나 하고 있고 뭐 룸사롱 같은 느낌 나면서 노답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뭐 선택할 수 있는 게 점점 좁혀지는 거고 의존할 때는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진짜 결말에 치닫습니다. 한강다리에서 결국 뛰어내리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든 다음에 수영을 하면서 나오고 노래가 한 번 더 나오죠. 차오 벨라 차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항공주 하면서 이렇게 막 이름을 연호하는 또 이제 마지막 그게 장면이 나오죠. 오디션 합격했다는 얘기 들었을 때 애들이 주변에서 했던 환성이지. 그거를 같이 병치시키면서 참 의미 깊은 효과를 내지 않았나 싶은데. 그 평단에서는 그 엔딩 자체가 2014년 최고의 엔딩이 아니었나. 회장할 정도로. 거의 이겨낼 여지가 없지. 우리가 끝까지 간다도 다뤘지만 끝까지 간다의 엔딩에 비하면 정말 차원이 다르지. 그거 엔딩을 본 관객들의 입장으로서도 공주를 응원하고 싶었을 거야. 그렇게 이제 당해온 거를 생각을 하면은 물론 진짜 실제 주인공도 계속 살아가고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또래로 응원하고 싶었겠지. 이제는 지울 수는 없겠지만 많이 좀 가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걔는 이제 드러나지 않고. 그리고 나는 약간 어색했던 게 공주 친구들이 공주한테 그 문자 보내잖아. 너 잘못 아니니까 그러지 말라고. 근데 그 장면 나온 다음에 화면 전환돼가지고 그 친구들이 노트북 앞에 두고 모여가지고 공주가 집단 성폭행 당하는 장면을 함께 시청해. 난 이게 좀 영화적으로 볼 때 되게 이상한 장면이라고 생각했거든. 아니 얘의 안위를 걱정하고 얘가 당한 상황에 대해서 아픔을 느끼는 애들이라면은 얘가 당한 영상을 노트북 갖고 와가지고 이거 함께 틀어놓고 시청하면서 끔찍해하는 뭐 이런 게 말이 돼? 난 좀 황당하다고 생각했어 이 장면은. 그리고 그걸 본 다음에 이제 공주가 전화하는데 안 받잖아. 일부러. 이게 전화하는 거 안 받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 전에 그 노트북으로 함께 야동 시청하는 것도 아니고 얘네가 뭐 하는 건가 생각했어 나는. 정신 나갔나 얘네는. 좀 난 납득할 수 없는 장면이었어 이건. 차라리 그 장면은 나는 차라리 그렇게 처리하는 게 낫지 않아 싶은데 뭐 흔하고 클리셰적이긴 하지만 뉴스나 신문으로.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니까 애들끼리 교실에서 공주가 뭐 어쨌대 막 이러면서 막 소문 같은 거 서로 말도 안 되는 걸 막 주고받고 그 와중에서 그 은혜가 공주에게 문자를 갔는데 문자를 씹는 거야. 그런 식으로 차라리 처리하는 게 평범하지만 낫지 않았나. 이 노트북 틀어놓고 영상 시청하는 거 이거 뭐야 말도 안 되는. 그치. 좀 황당했어 이거는. 일단 그래도 뭐 진실은 알아야 되니까. 춘실가 사실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감독이 인연들은 뭐 관음증인가 뭔가 이런 생각이 있지. 아무래도 그걸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동영상이 어. 떠돌아서 더 얘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다. 그런 거를 또 돌려서 얘기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 나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우리나라 엔딩이 인상 깊은 작품 중에 하나가 나는 송강호가 나왔던 살인의 추억이었는데 밥 먹고 다니냐. 그거 이상이지 않았나 싶어. 그 엔딩이 좀 인상적인 장면이 최근에 몇 개가 있었는데 한국 영화 중에 하나는 삐에따랑 또 하나는 이거 항공주. 독립영화 느낌 플러스 약간 그 마이너한 감성들이잖아. 그것 중에서도 살인의 추억은 밥은 먹고 다니냐는 그 뜻이 야 너가 그런 짓을 하고도 밥이 넘어가냐? 그런 뜻으로 얘기했던 거라고 하더라고. 뭐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대사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 야 네가 그딴 짓 해놓고서 밥이 넘어가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치. 이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야 피해자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이런 감성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니네들이 지금 살 수가 있겠냐고 이런 메시지도 던져주면서 이런 피해를 갖고 살아간다고 성폭행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시선을 가져가면 안 된다고 여러분. 이 사람이 잘 살도록 응원을 해줘야 된다고.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런 느낌도 있고 가장 원초적인 건 이제 항공주의 마음가짐인 거지. 아, 난 어떻게 되는 건가? 진짜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죽을 수는 없고 살고는 싶고 하지만 사는 건 너무나도 지금 지옥 같고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영화는 결국 우리들한테 질문을 던져줘야 되는데 이 영화의 마지막은 진짜로 끝맺지 않고 질문을 던져줬지. 아, 이 항공주라는 애는 진짜 지금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진짜 자살한 건 아닐까? 그치. 이것과 관련된 가해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 피해자 가족들은 또 어떻게 됐을까? 이 항공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 정말 분노가 끌어올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 항공주의 마음이 너무나도 감정이 동화가 돼서 진짜 울음이 나오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줬다는 생각에 엔딩이 너무나도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엔딩에서 얘가 수영을 왜 배우려고 했던지를 확실히 좀 방점을 찍어주지. 맞아. 화오기처럼 죽는 게 아니라 25m 헤엄쳐보고 살고 싶은 생각이 들면은 살려고 했던 거라는 걸 그 전에 장면에서 나오잖아. 이 풀장 완주 이런 게 목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결말에서 완전히 종언을 찍어줬지. 자, 항공주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를 좀 조금씩 더 해보자면
매번 그랬듯이 내가 먼저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좀 사회복지적으로 배우고 케이스적인 것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물론 가명을 써서 많이 나오지만 그런 거 사연 같은 걸 보면은 이거보다 더한 것도 많어 사실은. 이게 이제 10년 전 거기도 하지만 TV 프로그램에 뭐 SOS 같은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뭐 가정폭력이라든가 뭐 그런 게 너무 심각해서 나중에 이제 주민들에 의해서 그게 신고가 되고 그렇게 된 건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잖아. 완전 고립됐잖아 얘가. 누구한테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신고할 수도 없고 신고해도 얘가 좀 두려움에 떨었던 거는 그런 경찰들의 태도라든가 그런 공권력 그리고 그 학부모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얘한테 막 따지듯이 막 묻잖아. 죄 지은 거 하나 없듯이 자기 애만 거의 이제 살면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걸 보고도 그러니까 분노를 안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거의 우리나라의 상위층이 아닌가. 우리나라에 있는 그 정부 부처 중에 내가 제일 쓰잘데기 없다고 생각하는 데가 딱 두 군데 있어. 여성부랑 그리고 저기 방송통신위원회? 그런 데를 내가 좀 싫어하는데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을 싸게 팔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로막는 그런 집단이고 그리고 여성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쓰잘데기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지금 이런 영화 안쪽에 있던 이런 항공주 같은 애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처 쪽에서는 그런 거를 갖다가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결국은 나중에 나오는 거는 우리가 글로만 깨작깨작 써요. 이런 게 이렇게 필요하다. 제안을 해요. 아무리 제안을 올려봤자 뭐하냐고. 결국에서 위에 안 바뀌는데 얘기를 해봤자 뭘 들어줘. 결국에 그 신고하다가 아유 아저씨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하고서 전화 끊는 거 보면은 결국에는 공권력에 대한 신뢰도 없어질 뿐더러 걔네들이 뭐 도와주는 것도 하나도 없잖아. 결국에는 인맥 그런 걸로 갖다가 다 무마시키는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영화 하면서도 사회주의 비판, 고발 그런 거를 많이 내세우고는 있긴 한데 결국에 처벌은 계속 미미해. 그 43명이라는 그런 인물 애들 중에서도 소년원에 간 애들이 10명밖에 안 돼.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가중처벌? 가중처벌은 무슨 가중처벌? 야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에도 아 조금 무슨 지금 조금 영화적인 거보다도 좀 사회고발적으로 지금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아 좀 답답해 그냥. 아니 가벼운 처벌은 막 몇 년 받으면서 성폭력이 몇 개월 받는 경우도 있고 막 웃기는 법이지. 그러니까 법이 있으면 뭐해. 사람한테 구제를 못 해주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도 많이 격분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리고 내 개인적인 이거 평점은 4점 정도로 주는데 연기하는 사람들도 괴로웠을 거고 그 감독이 이걸 내세우는 것도 물론 이제 간접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너무 많이 오가지 않았을까. 극장에서 본 사람들은 26만 명 정도 됐었는데 그 사람들이 뭘 생각하면서 갔는지 모르겠어. 유수의 영화제라든가 그런 것까지 합하면 약간 30에서 한 35만 정도 받겠지만 이게 물론 니마 그간을 건드리지 마시고도 수면 위로 이제 잘 올라와가지고 이제 참사랑에 대한 뜻도 잘 얘기했지만 이런 영화가 개인적으로는 좀 더 수면 위로 올라와가지고 회자가 됐다면은 이번에 이제 청룡 영화제 그 여우주연상 타면서 이제 다시 관심을 갖기는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청소년이기도 하면서 여성 피해자나 그 뒤에 더 관리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또 그게 또 인생이 바뀐다고. 지금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그 무덤덤하게 표현되게 이제 영화로 보여줬고 근데 케어라든가 그런 게 이제 물론 이제 비밀 보장이 되면서 계속 돼줘야 되겠지. 내가 이제 복지사를 뭐 꿈꾸고 그러긴 하지만 그런 상담사라든가 관련된 사람들이 그런 데에다가 지원을 좀 해줘야지. 이런 사람들이 나는 우리나라에 한두 명이 아니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애들 거의 반쯤 미쳐갖고 지금 있는 애들이라니까. 고발도 고발이지만 좀 이런 이제 피해자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제 가해자에 대한 법도 청소년 애들이 이제 이걸 보면은 더 느끼지 않는가 싶어. 더 영약해지고 애들이 알 건 이제 거의 다 안단 말이야. 성인보다도 알 건 더 아는 애들이 이제 조금씩 또 늘어나고 있고 그걸 이용해 먹어가지고 자기네들은 청소년이니까 어차피 법 아래에서는 딱 별로 가중처벌도 안 당하고 그냥 뭐 얘네들이 한 아이 데리고 온 것도 애를 갖다가 완전 무죄로 만드는 거 아니야. 가중처벌도 안 당하고 걔는 여기 안 있었던 애처럼 그냥 그렇게 데리고 간 거 아니야. 그냥 전화로만 미안하다 그러고 끝내고. 이거는 조금 이제 좀 수면 위로 올라가고 사람들한테 회자가 되지만 좀 깊게 봤어야 됐다고 봐. 그리고 계속 안타까운 밖에는 금치를 못하는 거지. 얘기하면서도 정리가 안 돼. 정리가 딱 되면서 딱 얘기를 하면 좋은데 너무 분노해서. 분개심이 너무 일어나니까 물론 내가 조금 팔랑긴 거는 좀 있지는 몰라도 우리가 조금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좀
맨날 소잃고 외양가고 치잖아. 뭐 하나 터졌어. 터지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 고쳐야죠. 얘기를 해. 근데 또 재발해. 왠지 좀 우리나라가 후퇴하고 있다라는 느낌? 이런 게 좀 영화가 줄어들면은 난 그러면은 그래도 뭐라고 얘기를 안 할 것 같아. 그냥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계속 이런 영화가 나오니까 그렇게밖에 느낄 수밖에 없잖아 막. 맞아. 아 그래서 좀 아쉬움이 너무 많이 컸어 나는. 나는 개인적으로 전국에 계신 중학생, 고등학생 선생님들은 이 영화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 좀 15세로 좀 낮춰갖고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나는 이런 영화는 이게 웃긴 게 어. 청소년 관람 불가의 영화였지 이게. 어. 그래서 청소년들은 하나도 못 본. 청소년들이 오히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 나는 중1 때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 누구? 신의중학교의 조장희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어. 그분이 문화생활을 많이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 연극도 막 그때 1년 동안 한 4편 정도 보여주셨고 대학로에 직접 가서 아 그래서 그때부터 영화 본 거야? 영화도 콘택트라든지 그렇구나. 쉰들러 리스트, 키즈 리턴 기타 등등 좋은 영화들을 그분이 너무 많이 보여주셔서 그래서 지금의 영화를 좋아하는 데가 있게 됐는데 전국에 계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이 영화를 좀 청소년들한테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자기들이 저지른 상황에 대해서 이런 결말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맞아. 조금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개인적으로 이런 영화가 사실 달갑지 않아. 개인적으로 이런 사실을 빗대서 현실이 너무나도 참혹하고 끔찍하다라는 얘기를 보는 영화가 너무 많았어. 또 하나의 약속, 뭐 한공주, 도가니, 뭐 변호인도 좀 그랬고, 부러진 화살. 부러진 화살, 제보자, 뭐 남영동 그것도 그렇고, 집으로 가는 길. 너무 현실이 답답한 상황의 영화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요즘에. 그리고 나는 이 영화가 너무나도 내 삶에 있어서 좀 괴로웠어. 그냥 길거리 지나가면서 사람들 보다가도 이제 남자애들 단체로 모여있으면은 나도 무섭더라고. 그리고 내가 지금 헬스장을 다니는데 헬스장에 이제 점심시간 때쯤에 야구부 애들이 와 헬스장에 후배지 다 내 후배지 한 20명 30명 되는 애들이 헬스장에 이렇게 까마득히 모여갖고 관장님이 막 헬스 지도해 주시거든. 근데 그런 애들이 딱 있으니까 이건 43명이잖아. 근데 여기는 운동하는 애들이긴 하지만 20명 정도 되는 애들이란 말이야. 2배란 말이야. 근데 내가 딱 봐도 얘네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얘네들이 뭘 하려면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 근데 40명이라는 거는 진짜 체감을 못하겠는 그런 가늠인 거야. 내가 그 운동하면서 그 20명 애들을 보니까 얘네들 운동 잘 열심히 하네. 근데 되게 많다. 좀 내가 얘네들 잘못 걸리면 나도 뭔가 좆될 수 있겠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 40명이란 말이야. 나한테도 좀 트라우마가 생기더라고. 사람 많은 데서 뭔가 움츠리게 되고 압박감이 들지 거기에. 그리고 막 집에 이제 막 애들 데려오면 안 되겠구나 막 이런 느낌도 들고 나중에 막 결혼해서 만약 딸 나면은 진짜 엄청 조마조마할 것 같다 막 이런 느낌도 들고 너무 끔찍하게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나는 평점을 매길 수가 없기도 해. 너무 비꺼섯해서 열받아서 한 4점에서 4.5점 정도 주고 싶은데 5점을 못 주는 이유는 스미스랑 비슷해. 좀 자기적인 장면이 많았고 그 일관적으로 센스 있거나 그런 괜찮은 세련된 느낌에서 뭔가 투박한 장면들 뭐 그 아줌마가 나오는 장면이라든지 엔딩에서 그 노트북으로 애들이랑 갑자기 생뚱맞게 그 장면을 보는 애들이라든지 그런 거를 보면은 이런 건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도 드는데 배우도 너무 좋았고 감독이 너무나도 그 피해자의 감성을 잘 표현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나온 그 현실 고발성 영화들 중에 참 괜찮은 영화였고 정말 보면은 끔찍하고 무서운 영화라고 생각은 드는데 꼭 한번 다들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꼭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꼭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중고딩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다 남중남고 나왔잖아. 난 그래서 되게 익숙한 장면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물론 남중남고 나오고 뭐 남학생들이라고 다 개새끼고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남성적인 동력, 에너지 이런 거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거든. 난 그게 사회적으로 저런 게 있었나 라고 이렇게 뜨악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솔직히 흔한 일이고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치 더한 일도 현실에 많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런 항공주 같은 사건을 병리적인 일, 굉장히 예외적인 일 이런 걸로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우리 일상에서 출연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을 먼저 명확히 해두고 싶어.
점에서 좀 더 이거를 마냥 부정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 정말 피부 가까이 있는 일로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면들이 있고, 정말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처음에 타카 보여준 거라든지 돌고래 보여준 거라든지 고릴라 가면 보여준 거라든지 정말 좋은 장면들이 많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아쉬운 장면들이 사실은 많았어. 그리고 나는 이 영화에서 가장 아쉬운 게, 이 영화에서 의도한 게 분명히 어떤 가해자들만 고발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구조를 비판하려는 영화였다고 생각해. 근데 그 점에서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항공주를 보고 나서 느낌이 이 사회가 정말 썩은 사회구나 느낌은 사실 안 들었거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가 나는 좀 생각해봤더니, 이 영화에서 어떤 사회적인 현실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들이 너무 적었다기보다도 미미했어. 그리고 시시했어. 예를 들어서 경찰서장 같은 경우, 그러니까 경찰서장이 그럴듯한 인물이고 관객이 보기에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으면은 이 경찰서장이 흑화하는 장면이라든가 기만적인 행태를 보이는 장면들이 충격으로 다 나왔을 거야. 근데 처음부터 되게 허접하게 나오잖아. 그리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비판하고자 하는 어떤 사회적인 대상들이 무게감이 없고 진중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관객이 보기에 되게 시시한 인간들이다 보니까 이게 진지한 사회 비판이 안 되는 거야. 쟤들은 원래 병신이니까 병신 비판하는 뭐 이런 게 되는 거지, 뭔가 이 거대한 사회악 그리고 우리를 지배하는 사회적인 모순 이런 거에 느낌이 전혀 안 드는 거야. 나는 근데 거기서 이견을 갖는 게, 어. 이 영화의 타이틀은 항공주고 어. 끝까지 항공주의 감성을 계속 이야기하거든. 이 아이의 그 피해자로서의 트라우마나 그 피해받은 그 감정의 상처들을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사회를 비판하는 거에 초점을 맞췄다면은 그게 덜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 감독의 초점은 항공주라는 그 여자 주인공의 감정과 피해받은 그 상처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너무나도 잘 표현했기 때문에 여자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회고발적인 측면은 모자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서. 나는 근데 그런 사회고발적인 측면이 안 나와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내 생각에 감독이 의도했다고 보거든. 감독이 의도했다고 보기 때문에. 왜냐면은 경찰서장이 조효사하고 썸씽 가지고 이런 거 전혀 사실은 안 나와도 사실 상관없는 장면이야. 그치. 근데 그걸 굳이 넣은 이유는 뭐야? 경찰이 썩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걸 넣은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어떤 단순히 어떤 개인과 개인의 선하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굴절되고 모순된 사회가 항공주라는 피해자를 낳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근데 그게 충분히 전달이 안 됐다. 그러니까 그 모순된 그 구조나 공권력에 대해서 어. 그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여주는 그 기법이 좀 모자라고 좀 적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그럴 거면 차라리 그런 걸 싹 도려내고 네가 말한 것처럼 항공주라는 개인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 소재를 가지고 너무 많은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좀 이거저거 많이 벌려졌는데 그거에 맞는 격은 좀 확보가 못 되지 않았나, 그런 게 좀 아쉬워서.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평점을 주자면 나 같은 경우는 3개 반을 줬어. 근데 뭐 이 방송을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3개 반이 결국 짠 점수가 아니에요. 얘한텐 높은 거예요, 이게. 스미스 기준은. 제 기준에서 3점은 양작입니다. 3점은 양작이고 3.5면은 굉장히 수작이에요, 수작. 4점쯤 되려면 이제 영화의 교과서가 돼야 되는 거죠. 저는 그만큼 영화에 대해서 기대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공주라는 영화를 보고서 이 영화를 조금 이렇게 조금 수정을 하면은 정말 걸작이 되겠구나, 5점짜리 영화가 되겠구나, 이런 기대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수진 감독에게도 그런 좀 더 훌륭한 작품을 낼 만한 역량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그 점에서 이 정도 평가를 주는 거야. 항공주가 만약에 진짜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1인칭으로 당한 거 시점으로 안 해서 그렇다는 게 조금 있었다고 한데, 근데 여태 이제 사회 비판이라든가 그런 데에서는 1인칭 시점으로 많이 갔거든. 결국에는 이제 3인칭으로 안 가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는 조금은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물론 좀 나온 게 있었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근래 나온 거 중에서는 새로운 시도였지 않았나 싶어. 그런 측면적에서 봤을 때는 좀 그렇고, 그리고 이제 배경적으로도 그러니까 실제 사건도 그렇고 이제 부모님에 대한 그런 애정이라든가 그런 게 좀 없어서 그런 것도 조금은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봐. 그 영화에서 좀 설명이 됐을 것 같고 나는 좀 충분히 설명됐다고 봐. 그냥 너무 심도 깊게만 안 보고 그냥 장면만 봐도 그냥 그게 느껴지니까, 그냥 사람들한테 좀 닿으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봐도 무관할 것 같다라는 생각, 그냥 딱 와닿을 것 같아.
자, 오늘은 작년에 화제작이었던 항공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 엔딩은 벨라 차오, 차오 벨라 차오라는 이탈리아의 원래 민요였다고 하는데 이것을 한국어로 내용을 얘기해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오 안녕 내 사랑 안녕 안녕이 어느 날 아침 일어나 침략자들을 보았다오. 오 파르티잔이여 나를 데려가 주오. 죽을 준비가 되었다고. 내가 파르티잔으로 죽으면 나를 묻어주오. 나를 산에 묻어주오. 아름다운 꽃그늘 아래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면 아름다운 꽃을 보게 되겠지. 파르티잔의 꽃이라 말해주오. 자유를 위해 죽은 파르티잔의 꽃이라고. 자, 오늘의 영화계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